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요, 아마도 공포 매니아 분들이라면 대부분 아실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가 정말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뒤에 후일담까지 정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제가 지금 미리 스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이야기는 꼭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아이고, 여행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돌비님. 네, 반갑습니다. 아, 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또 아실 만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 네, 이게 제가 사실은 돌비님한테 상의를 했어요. 이 얘기를 해도 될까, 안 될까. 왜냐면 맞죠, 네네. 이 일이 사실 되게 긴데, 그 중에서 당사자들이 다 전역하고, 그리고 이제 후임이었던 친구가 나중에 남아있는 선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일부분만 본인이 활동하던 커뮤니티에 글을 썼고, 그 글이 되게 많이 퍼졌어요. 근데 무섭긴 했었어요, 그거. 이게 제가 살면서 겪은 일 중에서 가장 무서웠던 일이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에 또 그 신기 강력하신 또 그 여성 친구분이 나오실 거예요, 그죠? 예, 똘순이 네. 오늘도 등장합니다. 그죠, 똘순이. 자, 그러면 이야기를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레츠가 기릿 이후에 잠시 설명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볼게요. 레츠가 길이십니다. 이 세계 여행자요. 일단 똘순이에 관한 얘기를 살짝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얘는 전형적인 세습무이고요. 이 친구와 이 친구 이모님, 특히 이 친구 이모님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큰 무당이세요. 그걸 높여 부르는 만신이란 말을 쓰죠. 네. 우리나라에 이제 몇 없는 만신 중 한 분이시고, 근데 이 이모님보다 태어날 때보다 더 큰 그릇이랑 더 센 길을 갖고 태어났고, 모셔야 되는 신이 굉장히 큰 신이에요. 네. 그리고 이때 당시는 이 신이 아직은 너는 날 못 받는다. 좀 더 커라. 이렇게 해서 주변에만 있으시는 그런 상황이 되게 센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내림을 받기 전이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 이 얘기를 하자면 이게 정확한 연도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면 이 얘기를 어차피 저랑 같은 부대 출신이고 저랑 같은 시기에 군생활 했으면 다 알 거라서 정확한 시기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네. 이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겪었던 일이고, 저는 이제 전방 라인에서 좀 혹독한 지역에서 보병부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를 했고, 때는 제가 이제 이등병 여름이었어요. 저희 부대에 이제 오늘의 중장 인물을 뽑자면 이등병인 저보다 후임인 막내 똘비가 있었고요. 네. 또 이제 우리 귀족분들 중에서도 들어는 보셨겠지만 운전병이 내무 생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런데요.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부조리는 정말 끝판왕이었거든요. 운전병, 수송 이쪽은 특히나.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병장이라고 할게요. 네. 얘는 그냥 전형적인 똥병장이에요. 나쁜 병장. 예, 이 병장. 예, 그리고 또 한 명이 등장하는데 그건 김상병이에요. 이 김상병은 이병장의 마투임인데 예. 정말 참 군인이에요. 할아버지도 6.25 참전용사시고 작은 할아버지였나 외할아버지가 또 베트남전 참전용사시고 본인의 부친은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큰아버지 소유가 자랐고 큰아버지도 그때 당시 현직 군인이셨어요. 완전 군인 집안. 그래서 군인에 대한 부심이 뛰어나고 예. 본인은 이제 병장 전역하고 부사관을 할 계획이었어서 병사로 입대를 했고요. 근데 진짜로 그 혹독한 현실에서 부조리하고 맞서 싸운 유일한 선임이었어요. 네. 그런 캐릭터가 이제 맞선임 마투임으로 만난 거였는데 이런 정글 같은 곳에 신병 똘비가 왔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병장과 김상병이 있는 분대로 배치를 받았고 신병답게 우리 똥병장인 이병장의 장난감으로 간택을 당했죠. 본인의 말로는 장난이지만 정말 심할 정도로 시달렸어요. 어느 정도냐면 부조리가 굉장히 심한 우리 수송대 내에서도 다른 선임들이 얘를 뭐라 안 했어요. 오히려 힘내라고 응원하는 분위기였어요. 이병장 좀만 있으면 전역한다. 그러니까 좀만 버텨. 나쁜 맘 먹지 마.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고 있던 상황에 이병장이 제 동기하고 을침번을 쓴 거예요. 근데 보통 이병장은 원래 초번에 넣거든요. 근데 간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하지만 인사개원의 실수로 새벽 2시인가? 그쯤 불침번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제 동기는 이제 완전 긴장인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꼬투리만 잡혀도 이거 며칠짜리다. 네. 꼬투리 잡히면 안 된다 하고
되게 긴장하고 있는데 이병장이 나 저쪽 가서 자고 있을 테니까 간부가 움직이면 나 깨워라 하고 그냥 잔 거예요. 그렇게 이병장이 자고 있다가 본인이 목이 말라서 깬지 화장실 때문에 깬지 깼대요. 근데 본인이 자고 있더래요. 되게 당황한 거죠. 예? 그러고 있다가 자기가 보니까 지금 다 그대로 돌아가고 있고 자기를 때려보니 아프지 않으니까 꿈인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든 생각이 내가 집에 도대체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이런 더러운 꿈까지 꾸나. 예. 짜증이 좀 났더래요. 그리고는 보니까 진짜 현실 같긴 한데 이러면서 막 돌아가서 행정방 갈까 당직사가 자기가 알아보지도 못하고 아예 못 보고 이러면 이거 시내 나갔다 올 수 있겠는데 싶더래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약도를 보시면은 저희 막사랑 위병소가 거리가 좀 있어요. 네. 근데 위병소 갔더니 저희 다른 수송대 애들이 근무를 쓰고 있고 거기서 이제 괜히 한번 장난이나 쳐보는데 애들 역시나 자기를 못 보고 그리고 되게 신나더래요. 그래서 이제 위병소 밖으로 나가서 쭉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지도상 되게 짧은데 이 길이 한 1.5km, 2km 되거든요. 옆이 다 논이고 다 산이에요. 운전병이라 길은 잘하니까 시내 가는 길도 알고 쭉 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어떤 사람이 걸어오더래요. 예. 그래갖고 아니 당직사령은 차 타고 오지 왜 걸어오고 있어 애들 힘들게 애들 얼마나 놀래키려고 막 이 생각을 하면서 막 가고 있는데 쟤네가 반응이 가만히 있더래요. 네. 보통 앞에서 사람이 걸어오면은 일단 근무 제대로 쓰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쟤네들 오늘 난리 나겠다 하고 앞을 보는데 이 사람이 이제 쓱 오고 있는데 걸음걸이가 이상하더래요. 예.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면서 쩔뚝쩔뚝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쟤 뭐야 다쳤나? 앞에 사고가 났나? 사고 났으면 119를 불러야지 여기 불도 꺼져 있는 여길 왜 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뭐 많이 다쳤나 하고 앞으로 쓱 가보니까 교복을 입은 여자애더래요. 예. 교복을 입은 여자애가 봤는데 얼굴이 절반 정도가 으깨진 게 아니라 없더래요 그냥. 예. 저건 일단 사람은 아니니까 진짜 무서웠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 여자애가 자기 앞쪽까지 와서 그냥 지나가더래요. 쟤도 나 못 보는구나 하는데 자기 옆에 지나갈 때 갑자기 딱 쓰더래요. 자기도 되게 당황해서 섰대요. 근데 고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얼굴이 없으니까 안쪽이 뭐 뇌나 이런 게 다 보일 거잖아요. 거기서 안구가 자기 쪽으로 돌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를 보더니 너가 김상병이야? 이러더래요. 근데 자기도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있으니까 김상병은 되게 착실하고 착한 아이였고 자기는 좀 속된 말로 나쁜 아이였으니까 아니요 이병장이요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네 제가 김상병인데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그래? 하더니 그냥 가더래요. 예. 뭐야 저 하고 봤는데 그 약도를 보시면 위병소 앞을 지나서 쭉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왼쪽에 수송부가 있거든요. 네. 수송부 들어간 입구가 있거든요. 쭉 간 걸 보고 있는데 저희 막사로 가는 길이 길 따라서 좌회전하는 방향이 있고 수송부로 가로질러 가는 방향이 있어요. 예. 딱 왼쪽으로 몸을 꺾더니 거리가 꽤 됐는데 머릿속에서 울리더래요. 막 웃으면서 저 내 거 할래 하더니 막 빨가더래요. 근데 이게 다리 한쪽이 질질 끄니까 엄청 빠르진 않고 예. 그리고 이병장은 못됐다 싶어서 죽어라 뛰었대요. 근데 가로질러 가는 길을 아니까 막 가로질러서 조그만 입구 하나 더 있거든요. 차는 못 다니는. 네. 그쪽으로 나와서 보니까 자기 뒤쪽에 있더래요. 막사로 막 죽어라 뛰는데 그때 제 동기가 얘를 깨운 거예요. 이병장을. 네. 근데 제 동기 입장에서는 불침번을 쓰다가 애가 코도 안 고고 숨도 안 쉬는 것 같아서 그렇지. 예. 뭐 끙끙대는 것도 없었대요. 그냥 정말 시체처럼 가만히 있었대요. 숨도 안 쉬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선임을 손으로 흔들어 깨우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혹시나 해서 일단 흔들어서 깨웠대요. 그리고 애가 벌떡 일어나니까 동기는 이제 못됐다. 잘 버텼는데 근데 애가 잘 깨웠다. 잘했다. 하고 보통 이제 이병장이 불침번이 끝나면 담배를 피고 들어가서 자는데 이제 막사 약도를 보면 가운데 C라고 중앙의 현관이 있거든요. 네. 그 중앙현관 쪽을 보더니 오늘은 안 되겠다. 야 나 잔다. 이러고 들어간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날은. 근데 이 꿈은 그 다음날 이병장이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해줬고 여기까지가 인터넷에서 되게 유명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대부분의 좀 매니아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근데 사실 진짜 얘기는 이 꿈이 스타트예요. 이게 스타트예요. 왜냐면 이병장이 그러고 나서 악몽에 엄청 시달려요. 예. 본인이 뭐 자고 있는데
자기 몸에서 그 여고생이 막 뛰면서 너 오늘은 왜 안 나와? 너 오늘은 왜 안 나와? 이러면서 막 자기 몸 위에서 뛰더래요. 예. 정말 그대로 기절을 했대요. 그리고 또 한날은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여고생이랑 웬 젊은 남자애가 자기 목을 막 조르면서 빨리 나오라고 너 나 준다며 이러면서 막 화를 내더래요 또. 네. 그렇게 하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이병장 쟤 밖에도 무슨 짓을 했길래 네. 저렇게 시달리냐. 그리고 이제 몇 명은 야, 저 거짓말이라고. 저거 다 몰카라고. 너는 이병장을 지금도 모르냐고. 저거 괜히 저걸로 꼬투리 잡아서 꼬장 부릴 거 뻔하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자기 할 일만 잘 하라고. 네. 뭐 이런 분위기로 좀 갈라졌어요. 근데 이병장이 많이 생각해보니까 그 여자 귀신은 김상병을 찾은 거였거든요. 그리고 김상병이랑 이제 둘이 있을 때 맞투임이니까 진지하게 물어봤대요. 김상병아, 너 혹시 밖에 있을 때 네가 뭐 성인이 돼서건 혹은 학생일 때건 여자애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김상병이 발끈하더래요. 지금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길래 그런 말을 하냐고. 그래서 아니 진짜로 내가 너를 이상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근데 실제로 이 둘은 친해요. 또 성격이 달라서 어찌 친해요. 내가 너를 이상하고 뭐 범죄자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애들한테 말은 안 했지만 꿈에서 그 여자애가 나를 너냐고 물어봤다. 그리고 내가 너무 무서워서 너라고 답을 했다. 나한테 이렇게 시달린다. 그래서 김상병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예. 나는 되게 나름대로 착실하게 살았고 남한테 민폐 안 끼치고 원한 안 사고 살았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가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운전병은 또 파견을 많이 다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파견 가 있던 이병장 동기가 오랜만에 복귀를 한 거예요. 네. 근데 또 이제 여름이고 하니까 밤에 병장들은 너무 더우면 샤워도 하고 했어요. 그리고 둘이서 이제 샤워실에서 밤에 샤워를 하는데 동기가 이병장한테 야, 너 요새 뭐 악몽 꾸고 귀신 본다며 이래서 막 놀리더래요. 근데 이병장이 아니라고. 나 지금 되게 진지하다고. 장난 아니라고. 그리고 둘이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군대 샤워실을 아시겠지만 샤워 부스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호스가 엄청 많잖아요. 거기서 한쪽에도 갑자기 물이 켜지더래요. 그래서 동기가 뭐야 얼마나 오래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하면서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물을 딱 끄고 올라고 돌아봤는데 그대로 굳었대요. 왜요? 그러니까 그 동기 선임의 말로는 이병장 옆에 웬 젊은 남자애가 이병장 어깨를 무슨 고기 먹듯이 씹고 있더래요. 이병장이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네 어깨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못해서 뭐 하고 옆을 봤는데 그 남자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이병장이 그대로 기절을 했어요. 그리고 동기는 이병장을 깨워주려고 막 괜찮냐고 일어나라고 하고 있는데 그 남자애가 그대로 씹고 있으니까 그 동기도 무서워서 뒤로 넘어졌다 하더라고요. 네. 넘어졌는데 뒤에 교복 입은 여자애가 너는 김상병이 아니네? 그거 보고 그 동기도 기절을 했어요. 아침에 이제 찾고 이 둘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러고 이제 계속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었어요. 짜잘하게 좀 벌어지다가 수송부에 군용차가 큰 트럭도 있고 작은 트럭이 있잖아요. 큰 트럭들이 세워져 있는 쪽에서 아침에 차량 조모하기 전에 여름에는 시동을 안 켜놓거든요, 미리. 네. 근데 갑자기 한 대가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정말 그냥 갑자기. 이게 말이 안 돼요, 사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간부들도 같이 봤기 때문에 저희 이제 대장은 차들이 노후되고 여름이면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동요하지 마라. 저희는 이제 대장의 말을 믿죠. 워낙 군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근데 보통 군용차들은 앞에 고인목을 세워요. 근데 이 차가 그냥 앞으로 가지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고인목을 넘을 정도로 넘어온다고 하면 누군가 엑셀을 밟는 거거든요, 사실. 네. 애가 고인목을 넘어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저희 수송대원이랑 그 자리에 있던 간부들이 다 굳었어요. 대장도 되게 당황해서 잠깐 멈춰있다가 빨리 시동 끄라고. 네. 아무도 못 가고 있으니까 대장이 이제 화를 낸 거죠. 앞에 있던 병장한테 이병장하고 다른 병장한테 가서 끄라고. 그래서 이제 병장에 가서 시동을 끄려고 옆에 그 발판에 딱 올라섰는데 시동을 끄고 옆을 봤는데 웬 아저씨가 자기를 보고 웃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놀래서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뭐야 하고 막 몇 명이 뛰어갔는데 본 거예요, 그 아저씨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 봤지만 그 세 사람 네 사람은 봤거든요, 그 아저씨를. 네. 분명히. 이거 뭐냐. 근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이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저희 수송에는 부조리가 여러 개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신병이 있고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말년이 있잖아요, 정기휴가가. 제가 만약에 2등병이면
신병휴가를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제 선임들 중에 신병휴가를 안 나간 사람이 있으면 못 나가요. 그러니까 사인을 안 해줘요. 약간 예. 그런 좀 유치한 부조리가 있었어요. 아이고. 근데 제가 이 능병 중에서 마지막까지 신병을 안 나갔거든요. 저는 나가서 일병 달고 들어오려고 일부러. 근데 그때 당시 똘비가 너무 힘들어해서 선임들이 똘비 먼저 나가게 해주자. 나는 괜찮은데, 난 제가 먼저 나가든 말든 관심 없는데, 근데 분위기가, 아유, 행자야, 너가 좀 참아. 그냥 쟤 먼저 나갔다 오게 하자. 하고, 알겠다고 아무렇지 않다고 하고, 똘비가 먼저 휴가를 나갔다 와서, 며칠 있다 그 꿈부터 일이 시작된 거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저랑 이병장이 불침번을 썼어요. 근데 하필이면 또 이병장이 그때 말번이었어요. 근데 말번은 보통 2시간을 써요. 4시부터 6시까지 쓰는데 이병장이 또 혹시 아는 무당 같은 거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그런 거 안 믿는다고. 왜냐면 이제 똘순이 얘기를 하면 되게 귀찮아질 것 같았어요. 아, 또 소개시켜달라 그러고 뭐 하고. 그렇죠. 왜냐면 군부대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무당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귀찮아진 게 너무 보이니까 아는 무당 이런 거 없다고 그러고 있다가 그냥 요새 전역할 날 얼마 안 남아서 괜히 마음 뒤숭숭해서 그런 걸 거라고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전역하면 다 괜찮아진다고. 원래 군대에는 귀신이 많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다가 한 4시 반쯤 됐을 거예요. 행정반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보통 그 시간대에 저희 행정반에 전화 올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 위병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가 이제 주말이라서 위병초장이 간부였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그때 저희 당직사관이랑 그 간부랑 간부 숙소 룸메이트기도 하고 동기이기도 해서 편하게 전화가 왔나 보다. 근데 수송부에서 차가 빵빵 소리가 난다고. 수송이를 좀 다 보내보라고. 보시면 알겠지만 수송부 차들이 서 있는 데랑 위병소랑 되게 가까워요. 사실 바로 앞이거든요. 네. 그리고 군용차들이 클락션 소리가 엄청 커요. 들리면 들릴 수 있겠는데 이 시간에 클락션 소리가 왜 나였어요. 하고 당직병이 그 당시 당직병이 김상병이었거든요. 그리고 김상병아 네가 불침번 다 하고 불침번 니네 둘 갔다 오라고. 그래서 이병장이랑 저랑 이제 쫄래 수송부 쪽으로 가다가 이병장이 가길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도 무섭죠. 저도 귀신 너무 무서워하거든요. 그리고 그 입구 쪽에 가기도 전에 예. 저희 부대는 산에 있고 완전 새벽이기 때문에 사실 들려야 돼요. 그 큰 소리는. 근데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막 싸고 복귀했어요. 아무 소리 안 난다고. 아 그래? 유명돼 있는 걔가 장난쳤나 보다. 뭐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이제 불침을 또 쓰고 있는데 한 10분쯤 지났나? 다시 또 행정반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왜 안 가보냐고. 계속 난다고. 사람 보냈냐고. 뭔 소리냐 지금 갔다 왔는데 안 난단다. 무슨 소리냐 지금 계속 나온다. 그리고 둘이서 좀 실랑이를 좀 하다가 저희를 부르더니 일 갔다 왔냐 진짜로. 끝까지 들어가진 않고 그 입구까지 갔다 왔는데 소리 안 났다고. 그러니까 얘네가 소리 안 난대잖아 막 이러고 좀 실랑이를 하더라고요. 네가 가도 직접 들어보라고. 소리 난다고. 되게 시끄럽다고. 이러다 민원 들어오면 어쩔 거냐고 막 그렇게 해갖고 그래서 내가 간다 하고 이제 끊은 거예요. 근데 이병장이 도저히 못 가겠대요. 너무 무서워서. 제가 이제 길이상 줄였지만 수송부에서 이병장이랑 귀신을 본 좀 짜잘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도저히 무서워서 못 가겠다. 그러니까 이병장 네가 행정반 지키고 김상병이랑 행자 따라오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둘이 쫄래 쫓아갔죠. 간부를. 네. 셋이서 갔는데 입구까지 갔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입구 안까지 가니까 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야 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입구 쪽으로 수송부가 모래바닥이거든요. 딱 모래바닥 들어가자마자 소리가 멈춰요. 솔직히 오싹하죠. 왜냐면 셋 다 이미 저는 아직 제대로 못 봤었지만 이 둘은 이미 뭐 얘기도 많이 들었고 이상한 현상도 많이 봤고 실제로 김상병 귀신도 봤고 셋 다 잠깐 굳었다가 괜찮아졌나 보다 돌아가자. 셋 다 무서웠던 거죠. 돌아서 다시 시멘트 바닥 쪽으로 길을 딱 나왔는데 갑자기 뒤에서 빵빵빵빵빵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굳었는데 간부가 갑자기 이제 욕을 하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소리 나는 쪽으로. 라이트 들고 쫓아오라고. 저도 너무 무서웠긴 한데 어쨌든 시키니까 까라면 까야죠. 라이트를 들고 막 쫓아갔어요. 그리고 후레쉬 비추라고 하고 정말 아무것도 신경 써서 보네트를 바로 열고 군용차는 클락션 나는 라인이 따로 있거든요. 그 라인을 뽑아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그러면은 앞에서 누르면은 뭐 픽픽 소리 정도 날 거예요. 소리 음파 거의를 뽑아놓은 거라서 소리가 크게는 안 나요. 그리고 본네트를 바로 빵 닫고 간부랑 김상병이 차 쪽을 보더니 구는 거예요. 저는 이제 라이트를 비추고 있었으니까 왜 그러시냐 하고 차를 불렀는데 간부가 뛰어 이러는 거예요. 잘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뛰라고 이씨 하면서 막 갑자기 가는 거예요. 전
당황해서 저도 이제 쫓아갔죠. 막 뛰었는데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웬 여자애가 그 차 안에서 막 웃으면서 차 그 클락션 쪽을 막 누르고 있었다고. 저는 못 봤거든요 그때도. 근데 전 그 소리는 제대로 들었거든요. 이거 미치겠다. 이거 일이 좀 커진 것 같다 하고 막 뛰어가는데 중앙현관이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부가 되게 무서운지 막 욕하면서 문 열라고 하는데 이병장이 행정반에서 쪼그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 열라고 이 새끼야 보이는데 이병장이 보더니 진짜 소대장님 맞냐고, 김상병 맞냐고. 그랬더니 아 맞다고 빨리 문 열라고 막 이러니까 문을 열고 다시 들어오자마자 그 위에 문 잠그는 유리문 있잖아요. 문을 잠그었어요. 그리고 행정반 막 가는 거예요. 저는 행정반 들어와서 아까 왜 뛰셨냐고. 그러니까 차 안에서 머리가 반쯤 날아간 여자애가 클락션을 웃으면서 막 누르고 있었다. 저는 이제 소름이 돋고 다 이제 굳어있는데 침울해졌어요 분위기 자체가. 근데 이병장 너는 문을 왜 잠갔냐, 문 잠그게 돼 있냐. 셋이서 가고 행정반에 앉아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쳐다보는 느낌이 나더래요. 그래서 문 쪽을 봤는데 저희 막사 중앙현관 나오면 바로 앞에 공터가 조그만하게 있고 그 뒤에 바로 산이 있어요. 근데 산에서 젊은 남자애랑 아저씨가 쪼그려 앉아서 뭐를 집어먹으면서 자기를 빤히 쳐다보더래요. 뭐를 집어먹는지도 제대로 볼 겨를이 없었대요. 얘네가 나를 정확히 보고 있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못 본 척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데 한쪽에서 그 여자애가 김상병을 잡고 질질 끌고 오더래요. 그러더니 그 문 앞에 김상병을 툭 던져놓고 웃으면서 너 김상병 아니었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상병으로 보이는 그 모습을 뜯어먹더래요. 이병장 거기서 굳었대요. 그러니까 선체로 가위 눌린 느낌이었대요. 굳어서 뭐 소리도 안 나오고 숨 쉬기도 힘든데 갑자기 뒤에 있던 젊은 남자 아저씨가 일어나더니 문 쪽으로 달려오기 시작하더래요.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나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막 문으로 뛰어가서 문을 잠그고 행정반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저희는 이제 군 생활은 마저 해야 되니까 불침번이면 이제 6시가 되면은 저희 막사 약도 보면 A하고 B라고 양쪽에 문이 따로 있어요. 그 문을 이제 열어야 되거든요. 시간이 얼추 6시 다 되겠는데 하고 시계를 봤는데 4시 40분이에요. 저희 냈다 이제 멘붕이 온 거예요. 못해도 1시간은 지났는데 간부가 핸드폰으로 보니까 핸드폰도 4시 40분이에요. 정말 그 떠는 게 보여요. 잘못된 거 있지 하면서 유병수에 전화를 했어요. 너 아까 나한테 전화한 거 몇 시냐? 4시 30분쯤 전화했다. 그 다음에 전화한 건?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뭔 소리냐고. 니네 나한테 2-3번은 더 하지 않았냐고. 뭔 소리야. 아까 한 번 하고 빵빵 소리 나서 전화했더니 한 5분 10분 있다 소리 안 나서 전화 안 했다고. 얘가 사람 보낸 거 아니었냐고. 냈다 멘붕이 오고 일단 알았다고 끊고 김상병한테 군생활을 당직하시면 되지만 메모장 켜놓고 상황 다 쓰잖아요. 너 그거 시간 확인해보라고. 근데 4시 30 몇 분에 전화 온 거 말고는 그 다음에 내용이 없어요. 분명히 김상병은 썼대요. 자기가 전화 올 때마다 4시도 뭐냐 막 이러고 있는데 양쪽의 문을 쇠사슬 같은 걸로 담아서 자물쇠를 채워놔요. 근데 A쪽에서 누가 봐도 이건 바람이 아니라 누가 자꾸 흔드는 것처럼 소리가 막 짜르락짜르락처럼 막 덜컹덜컹 하는 거예요. 내심 너무 무섭죠. 근데 어쨌든 나가는 봐야 되잖아요. 뭐 살짝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4시도 아무도 없는데 뭐야? 그리고 진짜 뭐냐? 근데 뒤에 B쪽에도 문에서 또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미치겠다 하고 또 숨어 들어왔어요.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그러고 있는데 A쪽의 생활관 중에 하나가 똘비랑 김상병이랑 이병장이 있던 생활관이거든요. 거기서 비명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그쪽으로 갔죠. 간부랑 저랑 김상병이랑 갔어요. 이병장은 행정반에 쭈그려 있고 이미 그때 이병장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거든요. 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 뭐야 누가 소리 질렀어, 누가 이 시간에 소리를 질러 하면서 일어나고 있는데 똘비가 김상병 옆자리에서 자거든요. 막내다 보니까. 근데 똘비가 얼굴이 사색이 돼서 이병장 쪽 자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뭐야 하고 봤는데 이병장 쪽에 그 젊은 남자애가 서 있고 김상병 자리에 교복 입은 머리 깨진 여자애가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다 주저앉았어요. 정말 다리 힘이 풀린다는 게 그때 알았어요. 근데 애들이 막 씩 웃더니 여자애가 여기가 김상병에서 펄짝펄짝 뛰는 거예요. 한쪽 다리로. 찾았다고. 여기가 김상병이었다고. 근데 저희는 그 소리를 정확히 들었고 다른 병사들도 맨 처음엔 잠결에 누가 소리 질렀냐고 하다가 저희가 그러고 있으니까 뭔데? 하고 보니까 보였나봐요. 몇 명이 보였나봐요. 다 보진 못했고 집단 최면도 아니고 지금 이 10대 명이 보는 게 말이 되냐.
이제 그렇게 되다가 해가 떠서 그 생활관에서 다 나왔어요. 그 생활관에 있던 10명 정도가 다 나와가지고 행정반에서 열 몇 명이 다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 되냐 이게. 이 중에서는 기독교 신자도 있고 막 불교 신자도 있고 종교 엄사람도 있고 하잖아요. 뭐 기독교 신자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니네 목사님이라도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러고 있고 스님 막 불러와라 막 이러고 쪼고 있고 지금 전화해보라고. 그렇게 너무 무서우니까 서로 좀 짜증도 좀 내고 그러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해가 좀 떠서 여름이라 해가 좀 일찍 떠가지고 해가 뜨고 이제 좀 괜찮겠지 하고 문을 다 열었어요. 그러고 이제 일요일이 되고 일요일날 이제 저는 이거를 선임들한테 썰을 풀어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잡혀갖고 어젯밤에 뭔 일 있었냐고. 뭔 일 있었길래 지금 소대장도 저러고 이병장은 뭐 지금 거의 정신 나간 사람 같고 김상병도 저러냐고. 저쪽 군대 얘기 들어보니까 난리도 아니었다는데 뭔 얘기냐 해서 막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얘기하기 솔직히 싫었거든요. 무서워서.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제가 화요일날 휴가를 나는 거였어요. 네. 신병 휴가를 나가는 날이어서 그리고 나서 일요일 월요일이 잘 마무리가 됐어요. 아무 별일 없이. 그리고 제가 화요일날 휴가를 나가고 똘순이를 만났죠. 똘순이한테 막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똘순이가 다 듣고 있더니 그럼 걔네는 김성병한테 뭐 한이 있나 보네. 똘순이도 맨 처음에 좀 시큰둥하게 들었어요. 걔가 좀 귀신 엮인 일을 되게 귀찮아해요. 왜냐면은 그럴만해요. 네. 자기는 그걸로 득받는 것도 없는데 네. 괜히 그 귀신 얘기를 듣고 옆에 자기가 모셔야 될 신이 듣더니 도와줘라 하면 도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되게 귀찮다는 듯이 그냥 그 김상병 걔가 여자애랑 뭔가 문제가 있었고 예. 젊은 남자 여자애 오빠거나 동생일 거고 그 중요한 아저씨는 아빠겠지 그 김상병이 알아서 해결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너무 심각하다고. 오. 나도 봤다고. 네가 말하지 않냐. 나 귀신 못 볼 거라고 평생. 근데 내 눈앞에서 웃으면서 펄짝펄짝 뛰는 것까지 봤다고 나는. 그러니까 똘순이가 표정이 좀 바뀌어요. 네 눈에 보였다고? 네 눈에 보일 수가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똘순이가 예전에 저한테 말했던 게 제 눈에 보일 정도의 귀신이 있는 둘 중에 하나래요. 정말 저한테 간절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네. 아니면 진짜로 지독한 악귀거나. 근데 하는 짓을 봐서는 저한테 되게 좋은 의도를 갖고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귀신은 아니고 네. 그럼 지독한 악귀라는 건데 근데 이제 똘순이는 근데 내가 니네 부대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 뭐 어쩌라고. 그래서 제가 나 금요일날 복귀한다. 토요일날 네가 면회를 와라. 똘순이가 이거 면회 오게 하려고 별 수작을 다 부린다고. 왜냐면 똘순이가 되게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예. 근데 또 다들 아시겠지만 이등병이 이쁘장한 여자가 면회 한번 와주면 굉장히 군생활이 좀 풀릴 수 있어요. 그전에도 사실 몇 번 부탁은 했었는데 안 오다가 이번에는 알겠다 갈게 해서 오케이 하고 토요일날 똘순이가 면회를 왔어요. 똘순이가 이제 면회를 와가지고 면회실에 있는데 여기서는 뭐 없는데? 하고 위병소 근무가 끝난 이병장이랑 다른 선임이 이제 둘이 들어온 거예요. 행자 면회 왔어? 여자친구야? 이러면서 왔는데 똘순이가 이병장을 보더니 표정이 그냥 굳어요. 그러니까 굳었다기보다 좀 정색하는 표정이에요. 빤히 쳐다보니까 되게 미인이시네. 여자친구분이 미인이시네 이러고 있는데 야 너 그대로 가면 얼마 못 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병장이 뭐야 이거 이런 표정이에요. 그러더니 너 왜 귀신한테 거짓말을 해. 걔 화났네. 너 금방 죽었다 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병장이 저를 째려봐요. 그러니까 제가 말 다 하고 짜고 장난치는 줄 알았나 봐요. 저를 째려보면서 행자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나와라 이러는 거예요. 나와서 이제 담배를 피고 있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을 했죠. 사실 제가 제 친구고 되게 큰 무당의 조카이기도 하고 되게 큰 무당이 돼야 되는 팔자를 갖고 태어났다. 네. 사실 그때 이병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없다고 한 거는 제가 올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다. 근데 그때 불주먹 쓸 때 겪지 않았냐고. 내가 그래도 휴가 나도 부탁했다고. 그러니까 이병장이 듣고 있다가 진짜로 뭐 용한 무당 그런 거냐니까. 정식으로 신내림을 받은 건 아닌데 제가 입대하기 전에 몇 번 봤다. 그리고 정말 센 거 같다. 나도 잘 모르지만 센 거 같다.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위병소 조장도 간부니까 간부한테 이제 이병장이 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전화 한 통화만 빌려달라고. 행보관님한테 전화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전화 한 통화만 빌려달라고. 그래서 전화를 행보관한테 해갖고 행보관님이 이제 주말에 오신 거예요. 행보관님을 보더니 똘순이가 저 안쪽 좀 볼 수 있냐고. 근데 행보관님도 사실 그때만 해도 무당을 찾아보고 있던 중이었어요.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애들이 운행 자체가 안 되는 수준. 원래 운전병이 모자른데 네. 애들이
운전 못하겠다. 운전을 사고 날 것 같다고 훈련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될 정도로 돼서 막 다른 데서 파견받아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막상 애들 아마 좀 편하게 있을 거라고 주말이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또순이가 저희가 면회실에서 딱 나오면 수송부가 바로 보여요. 일단 저기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 주차장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송부를 똘순이 이제 주차장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행보관이 저를 한번 보고 이병장 한번 보더니 이병장한테 너 지금 복귀해서 애들한테 옷 제대로 입고 있으라고 말하라고. 그러더니 가시죠. 근데 이제 사진 촬영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아 그런 거 찍을 생각 없다고 하고 이제 간 거예요. 네. 저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데 형들 따라오라고 뭐 하냐고. 저는 이제 또 쫄래쫄래 쫓아갔죠. 그리고 수송부를 쭉 둘러보다가 저희 수송부 구석에 안 쓰는 간이 화장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간이 화장실에는 좀 괴담 같은 게 있어서 사실 그냥 오래돼서 안 쓰는 건데 뭐 저기서 누가 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뭐 그런 좀 괴담 전설 같은 게 있어서 안 쓰는 거였거든요. 근데 또 쓰니까 쭉 둘러보다 화장실 쪽으로 보더니 화장실 쪽으로 터벅터벅 가요. 그러더니 화장실 옆에 땅 쪽을 보고 있다가 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보면서 셋이라고 했지? 이러는 거예요. 셋. 이제 막사 쪽 가도 되냐고. 행보관이 뭐지? 하면서 이제 일단 막사 쪽으로 갔어요. 막사 쪽으로 가서 또 막사 쪽을 쭉 보더니 저희 막사 뒤에도 공터가 조그맣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흙바닥이라서 배수로 작업할 때 아니면 안 가요. 그쪽에서 또 화면 빤히 보고 저 약도를 보면은 D라고 써있는 부분이 이제 분리수거장인데 분리수거장 쪽에서 산 쪽으로 또 쭉 보더니 여기 있네 이러던 거예요. 뭐가 여기 있어? 했더니 안에 병사들 다 있냐고. 그리고 근데 몇 명은 이제 신기하니까 안 그래도 이쁜 여자가 이목이 집중되는데 행보도 그렇고 막 쫄래쫄래 쫓아다니면서 애가 무슨 말 할 때마다 긴장하니까 신기하기도 하죠. 그 자리에 똘비도 있었어요. 근데 똘비를 보더니 똘비한테 딱 가요. 그러더니 너 지금 뭐 갖고 온 거야? 똘비가 무슨 소리냐고. 너 저게 뭔지 알고 갖고 온 거냐고. 아니라고. 자기 아니라고. 너 큰일 난다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거 준 무당 누구냐고. 거짓말 하면 너 혀 잘린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똘비가 너무 긴장하는 거예요. 근데 선임들이 그제서야 아 얘가 휴가 갔다 와서 이런 일들이 생겼잖아 가 된 거예요. 그래서 행보관이 다른 병사들 시켜서 똘순이가 찍은 데를 삽으로 파라고 했더니 무슨 함 같은 거에 함이라기보단 비닐봉투 같은 거에 집으로 만든 인형 있잖아요. 그거랑 무슨 글씨가 써있는 부적이랑 무슨 동물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땐 쥐 정도의 사이즈인 것 같아요. 되게 작은 동물일 거예요. 머리가 잘라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 개가 다. 똘순이가 이걸 보면서 똘비한테 야 네가 봐도 이건 양밥 같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양밥이란 단어 그때 잘 모르니까 저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똘순이가 그 똘비를 가만히 보면서 너 하나는 어디다 숨겼니? 이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자기 이게 세 개밖에 없다고. 진짜 이 세 개밖에 없어? 근데 너한테 비슷한 냄새가 나? 이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자기 진짜 아니라고. 그제서야 똘비가 말한 게 자기네 할아버지도 그 유교에 참전했었다 했었거든요. 똘비가. 네. 그래서 김삼병이 똘비를 되게 이뻐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똘비네 할아버지는 레드팀이었어요. 근데 똘비가 김삼병 옆에 자면은 꼭 꿈에서 어떤 옛날 군복을 입은 아저씨가 자기한테 총을 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었대요. 뭐 이병장이 갈구고 이런 건 버틸만 했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휴가를 나가서 무당을 찾아가서 그 할아버지로부터 자기를 좀 보호해줄 수 있는, 할아버지를 누를 수 있는 뭐 그런 거 부적 같은 거 없냐고 했더니 무당이 시키는 대로 했던 거다. 자기는 뭐 그런 거 모른다. 똘순이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뭔가 찜찜하긴 한데 이거는 제가 다 가져가도 되죠 하고 그 봉다리 3개를 다 자기가 챙겨서 차에 싣고 그대로 갔어요. 네. 그리고 큰 별일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똘비를 되게 이상하게 좀 거리를 두죠. 확실히 왕따 느낌이 된 거죠. 사실상 뭐 의도야 어찌됐든 괜히 말 한번 잘못했다가 또 이상한 짓 하면 자기가 피곤해지는 거니까. 근데 똘비가 참고 참다가 힘들었는지 똘비가 상병쯤에 자기 간부하겠다고 무상관 하겠다고 가버렸어요. 무상관 교육 거기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후임이 하나 없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좀 평화롭게 한참 지나서 저는 그렇게 전역을 했어요. 전역하고 이제 또 친구들이랑 막 술 먹고 하는데 제가 군번상 겨울에 전역을 하거든요. 몇 개월 있으면 여름이니까 나 여름 휴가는 바다 가서 이쁜 누나들이랑 놀고 싶다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훈이가 등장하는데 이 훈이가 공포 체험 뭐 흉가 이런 거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평생의 소원이 귀신을 보는 거라. 심지어 여자친구도 그 동호회에서 만난 경우였거든요. 여자친구랑 자기랑 여름 휴가 갈 건데 같이 가자. 너랑 똘순이랑 같이 가자. 근데 저는 똘순이랑 굳이 같이 가자고 하는 거 보니까 얘가 이상한 데가 이러는구나. 왜냐면 훈이한테 있어서 똘순이는 약간 경외의 대상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얘랑 있으면 귀신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나 이상한 데 안 간다. 나 무섭다. 이상한 데 아니라고. 그냥 강이랑 산이랑 어디가 좋아? 이러길래 나는 산이 지금은 익숙해? 산으로 가. 그럼 계곡 가면 되겠네 했더니 저희 부대 쪽으로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가. 거기 나 훈련하던데 안 가. 그럼 강을 말하자. 강은 홍천강을 말해요. 그리고 거기 아저씨들 낚시하는데 나 안 가. 좀 남쪽으로 가자. 근데 훈이는 너야 군생활을 거기서 했지만 난 여름에 시원하게 산으로 가고 싶다. 그렇게 해서 실랑이를 좀 하다가 결국은 저희 부대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하고 똘순이한테 말해 똘순이도 이제 콜을 했고 이제 4명이서 제 차를 타고 또 그쪽 길을 제가 너무 잘 아니까 거기도 운전병이 했으니까 제가 이제 운전해서 막 가고 있는데 훈이가 거기 맛집 너 알지 않아? 너 많이 먹어봤을 거 아니야? 이러길래 그 우리 부대에 있던 동네가 제일 맛있어. 내가 봤을 때 거기가 제일 맛있어. 또 글로 가자. 맛있는 것 좀 먹자. 그래 하고 이제 부대에 있는 동네로 갔는데 들어가면서부터 똘순이가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오호. 그래서 저는 이제 술을 못 마시니까 훈이랑 훈이 여자친구는 술 좀 먹고 똘순이도 술을 안 먹어요. 술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는 운전 때문에 안 마신다 치고 너는 왜 안 마시냐? 이러고 이제 먹고 있는데 똘순이가 이제 대충 먹더니 니들은 먹고 나오라고. 그리고 행자 넌 잠깐 난 담배 좀 피자 하고 담배 피러 나갔어요. 근데 여기서 너네 부대 별로 안 멀지? 이러는 거예요. 차 타고 왔으니까 한 10분이면 가. 왜? 했더니 니네 부대 좀 잠깐 가자 이러는 거예요. 엄마. 예? 왜? 그러니까 내가 그때도 뭔가 조금 찜찜한 게 있었는데 진짜로 잠깐만 확인만 하자. 가자. 제 입장에서는 전역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자대로 다시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겨우 빠져나왔는데 다시 가자니. 근데 또 한편으로 제가 똘순이 말을 되게 잘 들어요. 똘순이가 이렇게 말할 때는 일단 들어야 돼요. 그래야 좀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알았다. 근데 다짜고짜 찾아가긴 좀 그렇고 내가 후임들을 면회했다고 하고 명분은 그렇게 하고 치킨이랑 이런 건 좀 사가자. 그렇게 치킨이랑 피자랑 족발 같은 거 좀 사서 차에 실어가지고 부대로 갔어요. 근데 훈이랑 훈이 여자친구는 짜증을 낼 만도 한데 똘순이가 저렇게 말하니까 이거 뭐 있나 보다. 자 일단 빨리 가자. 이게 된 거예요. 저 이제 부대를 막 가고 있는데 똘순이가 잠깐 세워보래요. 웬 나무가 큰 나무가 있거든요. 거기가. 나무를 보더니 이거 아닌데 너네 동네 이거 말고 다른 큰 나무 오래된 나무 없어? 이러는 거예요. 네. 저 안쪽에 들어가면 있어. 그러니까 저기부터 들리자. 그래갖고 알았어 하고 이제 들렸죠. 근데 앞에 딱 서더니 저게 왜 여기 있어? 이런 반응이에요. 예? 니들은 내리지 마? 하고 걔가 내려요. 그 나무 앞에 돌 같은 거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뭔가 누구랑 대화하는 듯한, 그러니까 차에 있어서 무슨 소리가 오고 간지는 못 들었는데 맨 처음에 좀 기도하는 느낌으로 하다가 누구랑 대화하는 것처럼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쪽 허공을 보면서. 그러더니 그 나무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를 하나 주워와요. 부대로 가자 이러는 거예요. 부대로 이제 왔어요. 나 후임들 면회했다고. 위병서도 어차피 저희 수송애들이 속에서 또 저약한 지 얼마 다 아는 애들이니까 나 니들 면회했다 빨리 열어라. 신청했어요 이러길래 나 가서 신청할 거라고 빨리 열라고 하고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서 대충 이제 수송부에 차 대고 장지성한테 미리 전화는 해놨었으니까 음식 들고 수송부로 갔는데 그 음식 애들한테 주고 애들 먹으라고 하고 이제 장지성이랑 얘기 좀 하다가 행보관님이 잠깐 와 있다고. 행보관님 인사드려요. 행보관님 인사인데 행보관님이 똘순이를 보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저는 몰랐죠. 행보관님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똘순이를 이제 손을 잡고 그때 그거 끝난 거 아니었냐고. 똘순이가 안 끝났죠 그때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도 오신 거냐고. 저는 모르니까 장지성한테 뭔 일 있었냐고. 너 전역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너 전역하고 몇 명 병원 갔다고 지금.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자동차 위에 주차칸을 표시하기 위해서 무슨 판넬로 지붕 같은 걸 만들어놔요. 근데 수송부에서 어떤 애가 그 지붕 위에서 어떤 여자애가 막 뛰는 걸 봤었대요. 후임이 그 말을 하니까 다른 선임들이 야 그거 예전에 일 다 해결된 거야.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아니라고. 자기 진짜 그 지붕에서 뛰고 있는 거 봤다고. 이러고 그 다음날 아래서 사람들이 작업하고 있는데 그 지붕이 무너져 내려서 몇 명이 병원을 갔다는 거예요. 와. 그게 되게 큰일이었고 짜잘하게 또 귀신 모네들이 나왔대요. 근데 이상하게 젊은 남자는 없고 아저씨도 안 보이고 그 교복 입은 여자애만 보이더래요.
그래갖고 똘순이가 다시 왔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반갑게 물어본 거예요. 똘순이가 그때 그 똘비라는 애 아직 부대에 있죠. 이러는 거예요. 그냥 이거 확정 여기 있지예요. 근데 저는 제 상식에서는 저랑 몇 달 차이 안 나니까 야, 걔 없지. 나랑 몇 달 차이 안 나. 벌써 전역했지. 했더니 걔 지금 여기 있다고. 지금 수송부에서 서류 챙기고 있을 거라고. 똘순이가 글로 가자고 하고 그냥 가니까 저랑 똘순이랑 행보관님이랑 당직 사관이랑 그리고 훈이 여자친구랑 심지어 그때 당직 사령도 왔었어요. 예. 왜냐면 당직 사령도 얘기는 들었었으니까 당직 사령이랑 그때 이제 당직 대기 하던 운전병이 온 거예요, 수송부로. 근데 그 둘이 왔을 때는 상황이 이미 어느 정도 끝났거든요. 똘순이랑 이제 딱 왔는데 똘비가 서류를 챙겨서 나오는 거예요. 아, 행보관님 정리 다 끝났습니다. 하는데 똘순이를 보더니 야, 표정이 싹 굳어요. 근데 똘순이가 그래 여기 숨겼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비가 무슨 소리냐고 뭘 숨기냐고. 똘순이가 너 그때 하나 더가 너 안에 있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비가 무슨 소리냐고. 갑자기 다짜고짜 무슨 말씀이시냐고. 근데 표정이 우참하는 표정 있잖아요. 실룩실룩하면서. 똘순이가 야 그때 인형 중에 하나 비었더라. 그 너한테 들어가 있었던 거 맞잖아. 그래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미 얘가 없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비가 막 웃으면서 그때 네가 못 찾았잖아 막 웃는 거예요. 뭐야? 저희는 그대로 다 굳었죠. 똘순이가 근데 한쪽 옆쪽을 보면 허공에다가 승질을 확 내는 거예요. 네 손자 네 때문에 뒤진 거라고. 네가 그때 네 손자 지킨답시고 저거 숨겨줘도 저질을 한 거라고. 하더니 그 똘비를 보면서 막 뭐라 했어요. 그냥 나와. 그냥 나오면 내가 우리 이모랑 해서 너 좋은 데 보내줄게. 진짜 약속할게. 나와. 그랬더니 똘비가 막 웃으면서 어디 가서 무당질 좀 해본 것 같은데 쭉 둘러보라고. 여기 지금 나한테 댐비레가 하나라도 있냐고. 똘순이가 한숨 푹 쉬더니 저 앞에 선악목 여기에 터주 있던데? 그랬더니 똘비가 막 웃더니 손발 다 잘린 터주가 뭐 여기 이제 내 터라고. 터주도 조만간 잡아먹을 거라고. 여기 있는 거 내가 다 잡아먹었다. 이제 곧 터주도 잡아먹을 거라고. 이제 이거 내 땅이라고. 니들 다 잡아먹을 거라고. 근데 똘순이가 제가 저번에 시참 때 저도 얘기만 듣고 못 봤었던 그 패왕색을 그 자리에 제가 봤거든요. 아, 패왕색. 똘순이가 표정이 싹 바뀌어요. 그러면서 정말 목소리가 쫙 가라앉아서 너 지금 뭐라 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비가 움찔하면서 도망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순이가 저거 잡아. 그러니까 정말 저희도 안 잡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에서 저랑 당직사관이랑 다른 병사랑 해서 막 뛰어서 잡았어요. 근데 애가 막 도망가려니까 넘어뜨리긴 했는데 손발을 저희가 다 잡고 있는데 애가 얼굴을 바닥에 긁으면서 막 도망가려는 거예요. 얼굴에 피가 막 나는데 바닥에 얼굴을 막 긁으면서. 똘순이가 나뭇가지를 주머니에서 꺼내더니 오더니 얘 등을 무릎으로 누르고 머리를 잡고 고개를 딱 드니까 고개가 앞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팔을 잡고 있어서 똘순이를 바로 앞에서 봤거든요. 제가 아는 똘순이가 아니었어요. 이건 정말 그냥 다른 애였어요. 얘가 갑자기 서울말을 하면서 잡기가 설쳐봐요. 잡기 어디 감히 신을 노려 하면서 나뭇가지로 목을 긋는 액션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을 했죠. 아니 칼도 아니고 나뭇가지로 뭐 하는 거야. 근데 똘비가 발작하듯이 하다가 개거품을 물고 한쪽에 막 얼굴에 피 철철 나오고 있고 이게 뭐지? 이러는데 당직사령이 온 거예요. 이제 뭔 일이냐고. 근데 이거 설명해봤자 당직사령은 못 믿을 만한데 이 당직사령은 이제 들은 게 있어서 또 저랑도 되게 친했고 더군다나 이 당직사령은 똘순이를 본 적이 있어가지고 뭐가 일이 생긴 거고 이분이 또 해결을 한 건가 이런 분위기 눈치밥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그러고 있는데 똘순이가 이거 털썩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막 이러고 있고 야, 너 괜찮아? 했더니 저 나뭇가지 좀 주라고. 나 힘이 없다고 지금. 나뭇가지를 줬죠. 그러더니 가자 이러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 힘들다. 업어라. 그래서 똘순이 업고 차에 일단 태워놓고 야 근데 이제 끝난 거냐고. 그냥 끝났다고 말해. 그냥 가자. 힘들다 하고 행보관한테 가서 끝났다는데요. 그러니까 끝났대? 네, 완전히 끝났다는데요. 그럼 다행이네. 근데 뭐래? 저도 못 들었다고. 제가 나중에 들으면 말씀드린다고. 근데 저도 무서워도 묻기 좀 그러니까 기대는 하지 마시라고. 그냥 끝났다는 거지? 하고 이제 어서 가라고. 고맙다고. 그리고 이제 당직사령한테도 갈 거라고. 나 여기 부대에 있기 싫다고. 다음에 오면은 그때 밥 사달라고 하고 이제 갔어요. 똘순이 옆에서 이제 간만히 지쳐도 잠들었고
저는 궁금하지만 무서워도 참고 있고 훈이랑 훈이 여자친구가 궁금해하는 표정이 얼굴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묻지 마, 자잖아. 이러고 있고. 그래서 숙소로 가서 체크인 해갖고 그날은 이제 똘순이가 너무 지쳐 있어서 놀진 못하고 저녁에 이제 고기 구워 먹고 술 먹고 있다가 궁금해서 이제 물어봤죠. 저도 사실 궁금해졌고 이제 술 좀 들어가니까 뭐냐. 그러니까 똘순이가 그때 자기가 왔을 때 작년에 왔을 때 인형을 3개를 챙겨갔는데 네. 이상하게 하나가 비어있는 느낌이었다. 근데 저 똘비라는 애 몸에 뭐가 하나 붙어있는 것 같긴 한데 걔네 할아버지가 붙어있는 것 같더라. 예. 그래서 찜찜하긴 한데 할아버지가 있는데 악귀가 들어오는 거를 받아주진 않을 거고 그러면서 찜찜하긴 한데 일단 정리를 하자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모님이랑 이제 같이 잘 달래고 굿도 하고 해서 좋은 곳으로 보냈대요. 그리고 나서 집에서 자는데 자기가 모셔야 될 그 신이 자기한테 화를 내더래요. 예. 일을 시작했으면 끝을 제대로 내야지. 너 왜 일을 하다 마냐고. 뭔 소리냐고. 거기 셋 나온다 했고 셋 4개째 챙겨왔고 다 달래도 좋은 거 보내지 않았냐. 너네가 보낸 건 2이잖아. 하나를 안 보냈잖아 하면서 막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어딨냐 그거 그러면. 네가 찾아야지 뭐 이런 반응이더래요. 예. 아니 무슨 게임도 아니고 자꾸 퀘스트가 늘어 이 생각을 하면서 짜증이 나고 되게 찜찜함을 갖고 있던 차에 내가 저녁을 했고 우연찮게 술 먹으러 딱 그 동네를 들어가는데 동네가 귀신이 한 개도 안 보이더래요. 가는 길까지. 도시만 해도 귀신이 많이 보이고 거긴 또 산에 둘러싸인 데라서 엄청 많이 보인대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러면은 되게 깨끗하게 정리된 거 아니야? 그랬더니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는 상태는 얘네가 있으면서 이상한 짓 안 하고 장난질 안 치고 그냥 조용히 있는 애들. 그게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는 상태고 자기가 이 마을 들어올 때는 가구를 싹 뺀 폐가 같았다고. 그냥 텅 빈 폐가였다고. 오. 그게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똘순이가 그래서 그 선악목을 찾아갔을 때 맨 처음에 의아했던 게 선악목에 보통 선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선왕신은 없고 터주가 있더래요. 예. 그리고 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터주한테 말을 걸었는데 터주가 이런 말 하면 또 되는지 모르겠는데 똘순이의 의견이니까 터주들이 보통 성격이 안 좋대요. 그럴 수 있죠. 예. 보통 성격이 좀 잘 삐치고 좀 꼬장꼬장한 터주들이 많대요. 뭐 안 그런 네. 터주들도 있지만 근데 단단히 삐쳐 있더래요. 똘순이가 아니 터주가 왜 여기 계세요? 여기는 선왕신 자리잖아요. 그랬더니 선왕신은 여기 이미 진즉에 이 마을 버리고 갔다고. 딴 데로 갔다고. 이 마을 버렸다고. 나라도 그냥 이 나무 밑이 가장 조용해서 여기 있는 거라고. 뭐가 조용해? 다 텅 비었던데 했더니 지금이야 비었지. 웬 악귀 하나가 여기 있는 온갖 귀신들 다 잡아먹었다고. 와. 다 잡아먹을 때 그 비명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냐. 온갖 잡귀들이 자기한테 와서 부탁하는데 아니 지금 산 사람 부탁도 들어주기 귀찮은 마당에 잡귀까지 들어줘야 되냐고. 근데 보통 잡귀들이 선암목 쪽까지 못 오니까 여기 그냥 와 있는 거라고. 와 진짜 이 터주 성격 진짜 못 갔다 막 이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이 일을 작년에 끝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끝냈다. 그래서 오늘 끝내려고 한다. 좀 도와주셔라. 싫다. 나 여기 이 마을 사람들한테 정남이 다 떨어졌다. 싫다. 네 마음대로 해라. 관심 없다. 안 도와준다. 이러고 있더래요. 똘순이가 막 설득을 하고 있는데 똘순이 앞쪽에 자기가 모셔야 될 신이 딱 서더래요. 예. 그 터주가 그 신을 보더니 둘이 가만히 쳐다보더래요. 똘순이는 말을 멈춘 거죠. 그리고 예. 얘는 뭐 하나? 이러고 있다가 터주가 저기 가져가라고. 나뭇가지 하나 줄 테니까 가져가라고. 그래서 똘순이가 그 나뭇가지를 챙겨서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나는 그 나뭇가지가 뭔데? 했더니 터주가 잡귀 잡으라고 빌려준 물건은 하다못해 나뭇잎이나 종이장이어도 잡귀나 악귀들 눈에는 엄청난 흉기로 보인대요. 칼이네 칼. 그래서 가가지고 자기는 맨 처음에 이제 말로 나오라고 하고 있는데 얘가 막 자기가 무슨 뭐라 된 것 마냥 꺼들어 거릴 때부터 자기 뒤에 있는 그 신이 조금 불편한 기색을 엄청 내비치더래요. 저게 뭔데 앞에서 꺼들어거리지 이런 느낌을 엄청 내더니 얘가 조만간 터주도 잡아먹을 거야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화내는 느낌이 확 오더래요. 그리고 자기 이제 기억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똘비 목에 나뭇가지 그은 건데 자기 생각에는 아마 그 악귀를 그걸로 없앤 걸 거라고. 그렇죠. 아예 지옥을 보내고 이런 수준이 아니었을 거라고. 소멸이겠네. 예. 이렇게 얘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진짜? 와, 아니, 제가 왜 이렇게까지 지금 반응을 하냐면요.
유체이탈설이죠. 군대 유체이탈 네. 괴담 자체가 되게 많은 분들에게 퍼졌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그만큼 유명해졌던 이야기인데 그거는 완전 초반에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네. 제가 그래서 돌비님한테 처음에 상의 드릴 때 사실 꿈 얘기는 빼도 지장이 전혀 없다고 했던 게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진짜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걱정을 했던 게 뭐냐면 대부분의 저희 방송을 보시거나 공포적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아는 얘기가 나왔을 시에는 그 이야기를 참조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져요. 아, 네. 그러실 수 있죠. 그쵸.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유명한 괴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야, 그 이야기는 생각도 안 날 만큼의 어마무시한 이야기가 여기 섞여 있네. 그리고 아마 지금 귀족분들 중에서 약도나 제 얘기 듣고 뭐 저랑 같은 시기에 군생활 하신 분들은 제가 누군지 알 거고 이제. 그렇죠. 자, 이거네요. 이거는 만약에 이세계 여행자님이 말씀하신 이 이야기가 정말 실하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선임이 있을 거고 후임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분들은 분명히 이 이야기를 알 거예요. 이 사건을. 무조건 알죠. 그리고 제 친구가 한 거라서 알죠. 야, 그래서 사실 이 얘기는 할 때 좀 네. 저도 좀 무서워요. 그쵸. 정말 이거는- 무서워요, 저도. 이거는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네요. 아, 근데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들었네요, 진짜. 아무튼 오늘 이세계 여행자님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 유명했던 군대 괴담은 사실 지금 이세계 여행자님이 말씀하신 거에 세 발의 피네요, 그거는. 예, 맞아요. 정말로 세 발의 네, 피해요. 그거는. 진짜 세 발의 피. 야, 어떻게 보면 이거 군대 괴담 이야기 중에 끝판왕인 것 같은데, 느낌상. 진짜. 야, 아무튼 감사드리고 우리 또 군대 괴담을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영원히 또 레전드로 남을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긴 얘기인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군인이 있었고 그 군인이 잠을 자면서 유체이탈 비슷한 걸 한 거예요. 근데 그 유체이탈을 했을 때 만난 귀신 같은 그런 여성, 뭐 여자아이? 뭐 많이 좀 달라지긴 했었어요. 여자아이도 있었고 뭐 여자였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퍼져 있는데 빨리 달려가서 그 몸을 대신 차지하려고 했던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무섭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유난히 많이 퍼졌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완전 초반의 이야기였고 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 사건 어마무시한 사건이었구나를 알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이세계 여행자님과 같이 복무를 하셨던 선임, 후임, 아니면 동기분들 계신다면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수수 짬빠님께서 정말 또 오랜만에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옥수수 짬빠님은 또 친구분 수키님의 이야기로 정말 무서운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셨고 귀신 나오는 아파트, 고급 한강 아파트 이야기도 들려주셨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어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짬빠님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아유,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다가 좀 요즘에 약간 조금 그렇기도 하고, 그래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좋은 얘기가 좀 나와야 될 텐데 시들무는 사실 좋은 얘기로 참여하는 곳은 아니다 보니까 네, 그쵸. 네, 또 근데- 어떤 일을 요즘 겪고 계시길래 이렇게 또 오신 거예요? 오늘 할 얘기는 일단은 수키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 드릴 거고요. 네네. 그리고 요즘에 조금 이상한 일이 있긴 있는데, 이건 아직 좀 진행 중이기도 하고, 좀 나중에 아직까지 주변에서 이제 기가 조금 허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기는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좀 진행이 되거나, 좋게 풀리면 그때 얘기를 또 따로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일단은 수키 친구분의 이야기인데 잘 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짬바님이 오랜만에 이게 간간히 이게 참여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네네. 시작할 때 간단하게 수키가 어떤 친구다라고만 말씀해 주시고 출발해 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시작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외쳐봅니다. 렛츠가. 이리십니다. 옥수수 짬바예요. 이번 얘기는 저번에 들려드렸던 이야기의 주인공 수키가 영안이 열렸을 때 겪었던 일을 얘기해드리려고 하는데,
수키는 전에 시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질이 나쁜 무당분한테 납치가 당하면서 약간 좀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영안이 생겼어요. 본인이 뭔가 원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나쁜 사람이 나쁜 일을 해서 영안이 트인 친구인데 이 친구랑 어릴 때부터 같이 지내면서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그때 관련됐던 이야기는 그 전에 시참 때 들려드리기도 했고 그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이 친구가 있었던 지역에서 좀 떠들썩했었던 사건이랑 얽힌 얘기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너무 지역이나 그런 게 유추가 가능하기도 하고 아직 있는 건물이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더 좀 조심스러워가지고 그래도 최대한 살려서 얘기를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는 저나 수키나 둘 다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다. 뭐 이런 생각은 전혀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요. 귀신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게 정당화가 될 수 없고 절대 미화할 생각은 없다라는 거죠. 네네, 이게 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서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해를 구할 수도 없는 거니까 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스키가 이 일로 하여금 좀 죄책감을 좀 많이 느끼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근데 당신은 나이가 많이 어리기도 했고 이게 상상도 못했을 만한 일이었어서 스키에 대한 비난도 조금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요. 스키가 그 순자이모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집에서 많은 거를 봤어요. 순자이모의 뭐 눈이랑 코랑 뭐 입, 귀에서 막 까만 것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 수많은 것들이 집 곳곳에서 스키를 많이 괴롭혔다고 해요. 집 밖에서도 많이 보긴 했는데 집 안에서 많이 봤던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랑 이제 이모가 무당 집이랑 뭐 절도 계속 데리고 다니셨고 그런 부분을 많이 비워내게끔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셨고 또 특히 본인도 무당분이 얘기해줬던 것처럼 나를 해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대요. 근데 사실 이때 수키가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었거든요. 네. 그런 애가 아무렇지 않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노력을 해도 뭐 얼마만큼 되겠어요. 어른도 하기 힘든 일인데.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애를 너무 괴롭히니까 수키가 이제 계속 말라만 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가지고 사람이 너무 피폐해진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이 보다 못해서 도움을 주시던 큰 무당분을 집으로 모시고 와주신 거예요. 무당분이 이렇게 집을 슥 보시더니 아이고 이놈 저놈 할 것 없이 참 말 안 듣게 생겼다. 한 놈, 두 놈, 세 놈, 아이고 몇 놈을 대체 풀어놓은 거야 막 이렇게 찌릿찌릿 하시더래요. 그러더니 부모님한테 이놈들은 수키가 어딜 가든 아마 뭐 수키가 죽을 때까지 쫓아다닐 거라고. 근데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이놈들을 이 집에 묶어둘 수는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 집에 평범한 사람은 절대 못 살아. 이것들을 누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살던지 아니면 무당이 들어와서 신당을 차리고 살아야 하니까 일단은 이 집에 급한 대로 이것들을 묶어줄 테니까 집을 팔고 이사를 가라고 하셨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키의 이모가 악사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침 이제 아는 다른 무당분의 제자? 신딸이라고 하나요? 용어를 잘 모르긴 하는데 그분이 이제 신내린 곳을 받으셔야 되고 또 그러면 이제 신당을 차리셔야 된다고 터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난 뒤에 몇 달 뒤에 그분께 집을 팔고 이사를 가게 됩니다. 혹시나 걱정하시는 귀족님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 그 집 아주 손님이 많았대요. 그래서 엄청 흥하셨다고 하고 그 무당분은 또 그 집에서 이제 그 뒤로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못 들어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모랑 다 아시는 사이인데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다고 하니까 다들 그 부분을 걱정 말아주시고 이제 이사를 가는 날에 짐을 싸서 이삿짐 차에 싣고 그러고 있는데 진짜로 그것들이 이제 수키 짐에 막 붙어서 집 밖으로 나오려고 하더래요. 근데 못 나오고 문 앞에서 다 떨어져 나가더랍니다.
어떤 식이었냐면 수키 침대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어떤 놈은 침대 다리에 매달리고 어떤 놈은 침대 헤드에 매달려가지고 밖으로 막 같이 나오려고 하는데 현관 문 쪽으로 오면 당시에 이제 생각하기에는 아주 이제 커다랗고 푸른빛이 나는 솜 같은 게 그것들 이제 뭐 머리를 붙잡고 목덜미를 붙잡고 이렇게 떼어내가지고 안으로 이렇게 휘 잡고 던지고 또 다른 놈 휘 잡고 던지는 것처럼 보이더래요. 그걸 보면서 이제 수키가 와 신기하다. 진짜로 쟤네는 밖으로 못 나오는구나. 엄마가 했던 말처럼 쟤네 집 밖으로 못 나오는구나. 더 이상 안 봐도 너무 좋다 하면서 이삿짐 차에 타게 돼요. 영안이 다친 게 아닌데 왜 그 당시에 또 수키가 좋아했냐면 집 안에서 보이던 것들은 수키를 대놓고 괴롭혔고요. 집 밖에서 보이는 것들은 수키를 괴롭히거나 하진 않고 직접적으로 괴롭히거나 하진 않고 그냥 무서운 애들. 그래서 집 밖에서도 보이긴 보이는데 자기를 직접적으로 괴롭히진 않으니까 좀 살만할 거라고 생각하고 좋아한 거예요. 어쨌든 이제 신이 나서 이삿짐 차에 타가지고 새로 이사가는 집으로 향하게 돼요. 새로 이사가는 집이 4층짜리 연립주택이었는데 집 앞에 도착해서 아빠가 수키를 차에서 내려준 다음에 멀리 가지 말고 요 앞에서 놀고 있으라고 하고 이제 뭐 삼촌들이랑 이삿짐 옮기시는 분이랑 같이 집을 옮기시기 시작하셨어요. 오빠들은 학교에 가 있고 자기는 혼자서 있으려니까 이제 몸이 근질근질한 거죠.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다들 학교 갔을 시간이라 또래들은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뭘 하지 이렇게 둘러보다가 짐칸에 올라가서 막 짐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놀기도 하고 그러다가 너무 심심하니까 삼촌들을 따라서 한번 집에 올라가 봐야겠다 생각하고 짐칸에 이제 펄쩍 뛰어내려서 집 앞으로 걸어 들어갔대요. 걸어가서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려고 올려다봤는데 1층 계단 중간쯤에 버벅머리를 한 남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더래요. 근데 아빠랑 삼촌들 뿐만이 아니고 이삿짐 직원분들도 계셨으니까 이상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고 계단 첫 칸을 딱 밟으려고 하는데 그 더벅머리를 한 남자가 뒤로 슥 걸어서 계단을 한 칸 올라가더래요. 왜 뒤로 걸어가지? 라고 생각을 함과 동시에 아 저거 사람 아니다. 이 생각이 머릿속을 순간 확 스치고 지나간 거예요. 안 돼. 수키야, 얼굴 쳐다보지 말자 하고 수키도 고개를 숙이고 자기 발끝만 쳐다보고 숨을 죽이고 있는데 슥, 탁, 슥, 탁 이런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눈만 위쪽으로 이렇게 힐끔하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게 계단을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개를 더 푹 숙이고 쳐다보면 안 돼, 얼굴을 마주치면 안 돼 하고 눈을 질끈 감고 있는데 슥, 탁 하는 소리가 몇 번 더 들리더니 더 이상 안 들리더래요. 그래서 눈을 떠 말아 고민하고 있는 찰나 왜냐면 눈을 딱 떴는데 눈앞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도 많이 봤으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자기 어깨를 탁 하고 잡은 거예요. 그래서 펄쩍 뛰었더니 삼촌이 야 너 왜 여기 있어? 곧 큰 가구 올라갈 거니까 위험하니까 내려가 있어 이렇게 하고 이제 수키를 부른 거예요. 옆에 삼촌이 있으니까 용기를 내서 위를 올려다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아 갔구나. 다시 이제 쪼르르 내려가서 밖에서 이제 시간을 때우다가 짐을 다 올려서 이제 수키도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층짜리 주택이었고 이사를 간 수키네는 3층이었어요. 반지하 쪽으로 이제 2가구, 1층에 2가구, 2층에 2가구, 그리고 3층에 이제 수키네랑 또 다른 가구까지 해서 2가구가 있고 4층은 그게 하나로 다 터서 주인집에 아들내외가 살았대요. 그 집에는 수키 또래 애가 한 명 있었는데 원래는 그 집주인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사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할아버지를 모시려고 들어왔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날은 그렇게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수키가 그 일이 있고 나서는
학교를 한동안 안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랑 가게에 같이 가려고 나와서 계단을 이제 한 칸 한 칸 3층에서 깡충깡충 뛰면서 내려가는데 1층에서 2층을 올라갈 때 돌아서 올라가잖아요. 현관 앞에서는 이렇게 또 한 번 돌아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돌아가는 계단에 더벅머리를 한 그게 또 서 있었대요. 그래서 수기가 순간 멈칫했는데 그게 계단 하나를 뒤로 또 슥탁 하고 걸어서 한 계단 더 올라오더니 연기처럼 눈앞에서 사라지더래요. 어제도 그렇고 왜 사라지지? 생각하다가 갑자기 내 뒤에 있을 것 같고 앞에서 또 확 나타날 것 같은 공포심에 어떡하지 하다가 막 뛰어내려갔대요. 입구에 다 와서 용기를 내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역시나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아예 사라진 건가 또 나타나려나 싶은데 근데 이제 수기가 내려올 때 본 건 그래도 뒷모습을 본 거라 눈을 안 마주칠 수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이게 혹여나 수기가 집에 올라갈 때 어제처럼 또 나타나면 어떡하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는 절대로 집에 올라가지 않겠다. 부모님 손을 잡고 올라가면 이제 눈을 감고서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모님 손을 잡고서 올라가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부모님이랑 가게를 정리를 하고 부모님 가게 일을 다 마치고 같이 집 앞까지 와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올라가려는데 그때는 안 보이더래요. 그리고 다음 날이라서 또 부모님이랑 같이 아침에 집을 나와서 3층에서 또 2층 깡충깡충 뛰어서 내려오고 2층에서 1층으로 돌아서 내려오려는데 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은 거죠. 그게 1층에 한 두세 계단 정도에 서 있는 거예요. 뒷모습을 보인 채로. 그리고 또 슥탁 하면서 한 걸음 뒤로 또 올라오더래요. 근데 수기가 그걸 보는 순간 온몸을 덜덜덜 떠니까 수기 바로 뒤에서 따라 내려오시던 아버지께서 왜 그러냐고 물으신 거예요. 근데 수기는 말도 못하고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 서서 실례를 하게 됐어요. 아버지께서 이제 그걸 보시고 깜짝 놀라셔가지고 야, 엄마, 너 화장실이 급했으면 얘기를 했어야지 하고 이제 다시 올라가서 옷 갈아입어야겠다 이렇게 하고 여보 하면서 이제 뒤에 내려오는 어머니를 부르시고 수키를 이렇게 안으려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도 그게 뒤로 걸어서 계단을 올라오고 있더래요. 네. 점점 수키랑 아버지랑 이제 그 가까워지고 있는데 마침 이제 아버지께서 수키를 번쩍 들어서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하셨어요. 애가 올라오라 그래도 안 올라오니까. 집에 가서 옷 갈아입자 하는데 내가 요즘 보니까 그냥 번쩍 들고 올라가셨는데 수키를 어깨에 이렇게 걸친 것처럼 안으셨대요. 그럼 이제 수키는 뒤가 이제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뒤를 안 보고 싶지만 눈이 감기지도 않고 그렇게 뒤를 보고 있는데 그게 또 천천히 슥탁 하면서 한 계단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러던 이제 2층에 거의 다 와서 어제 사라졌던 그 즈음에서 연기처럼 또 슥 하고 사라지더래요. 집에 와서 어머니가 수키를 씻겨주시고 옷을 다시 갈아입히고 애를 데리고 나가려는데 이제 수키가 내려가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또 안 갈 수도 없어. 집에 혼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따라가긴 해야 되는데 나가면 또 그게 있을 것 같고 고민하다가 아빠 손을 꼭 잡고 내려가는데 그렇게 사라진 후에는 또 안 보이더래요. 밖에까지 나오긴 했는데 큰일 났다. 집에 갈 때 보이면 나 진짜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생각했는데 그날도 저녁에 가게를 마치고 부모님이랑 돌아올 때는 안 보였대요.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밤에는 안 보이고 아침에만 보이는데 근데 또 한 번 사라지면 그날 안 보이는 것 같고 이게 맞나? 진짜 그날은 안 보이나? 막 고민을 했대요. 확인을 해볼 수는 없고 근데 이게 나한테 막 해코지를 할 것 같진 않고 그냥 걷기만 하는 놈인가 싶고 영안이 트인 후로 많은 것을 봤는데 이사 오기 전에 그 집안에서 수키를 괴롭히던 놈들 말고는 딱히 수키를 괴롭히는 애들이 없었다고 했거든요. 그냥 좀 괴기스럽게 걸어가는 것들이나 뭐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들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워낙 많아서 저것도 저렇게 그냥 계단을 올라가는 놈도 있나 보다 하고 이제 생각이 거기서 끝이 난 거예요. 다음날 아침이 되고 또 이제 긴장을 잔뜩 하면서 집 문을 나섰는데 전날에 생각했던 것처럼 나한테 딱히 뭘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걷기만 하는 거면은 나도 뭐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단을 내려가게 돼요. 한 칸, 두 칸 정도 내려왔을 때 저 밑에서 또 이제 그 소리가 들리더래요. 스탁 하는 그 소리. 아, 이게 나타나는 게 이 시간인가 보다 싶어서 조심스럽게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와가지고 2층으로 내려가는 코너를 쫙 돌아서 내려다 봤는데 근데 이게 어제 사라졌던 곳보다 그러니까 전날에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중간쯤에서 사라졌다면 그거보다 한두 계단 정도 더 올라와 있는 것 같더래요. 그러더니 또 연기처럼 쓱 사라져버리고 뭐지? 기분 탓인가? 조금 더 올라온 것 같긴 한데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가게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날 점심쯤에 아버지가 이제 집에 뭘 가지러 가야 되는데 수기가 가게에만 있어서 이제 심심해 보이니까 아버지가 이제 같이 가자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같이 가는 길에 슈퍼에서 바나나 킥 하나 사달라고 해야지 하고 이제 신이 나서 룰루랄라 따라 나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다 와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수기가 이제 현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게 또 1층 계단 중간쯤에 보였대요. 중간쯤에서 뒤로 또 한 칸, 또 쓱탁 하고 뒤로 또 한 칸, 더벅머리를 푹 숙인 채로 거꾸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수기가 또 몸이 굳어버린 거예요. 왜냐면 아침에만 나온다고 생각했으니까 가만히 쳐다보다가 이게 다리만 보일 때쯤에 수기가 이제 조심스럽게 현관 쪽으로 다가갔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확인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1층 계단 쪽에 붙어서 이렇게 위를 살짝 올려다보는데 이제 그때는 이미 사라졌는지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그렇게 며칠 지나는 동안 아침뿐 아니고 다른 시간에도 이제 그게 계속 보였는데 마치 그 뒤로 계단을 올라가는 행동을 반복하는 느낌? 근데 이제 그렇게 계속 그걸 보다 보니까 수기가 어느새 이제 그것이 있는 그 건물에 적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날 괴롭히는 건 아니고 그 무당분들이 했던 것처럼 얼굴만 쳐다보지 않고 그냥 그게 사라지기 전까지 기다렸다가 움직이면 됐으니까요. 늘 그거는 2층 현관쯤에서 사라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계절이 한번 바뀌었다고 해요. 어느 때처럼 아침에 부모님이랑 같이 나갈 준비를 하고 숙희 먼저 이제 문을 나서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그 소리가 또 들려요. 스탁 하는 그 소리. 근데 그날따라 기분이 너무 이상해서 뭐지 싶어서 밑을 살짝 내려다보는데 그게 2층 현관을 넘어서서 이제 2층 계단 중간까지 올라와 있더래요. 이제는 너무 명백하게 더 올라온 게 눈에 보인 거잖아요. 스탁 하는 소리는 천천히 가까워지고 해서 숨을 멈춘 채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소리가 사라지더래요. 그때 느낀 거죠. 아, 이거 올라오고 있다. 저게 위쪽으로 매일 조금씩 더 올라오고 있다. 근데 왜 한 번에 올라오지 않고 저렇게 매일 반복하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거지? 의구심은 커져만 가고 근데 좀 무섭기도 하지만 어린아이였으니까 금방 그거에 대해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또 한동안 이제는 2층 중간쯤에서 멈춰서 사라지는 그걸 보면서 부모님 손을 잡고 다녔는데 며칠 뒤쯤에 수기가 잠을 자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대요. 눈을 떠보니까는 아침 햇살이 이제 창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걸 보니까 아침인데 옆을 보니까 엄마 아빠가 자고 있고 이거 무슨 소리지? 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창문 밖으로 누군가가 우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래요. 우는 소리라기보단 통곡하는 소리? 아이고 아이고 하는 통곡하는 소리. 그래서 창문에 다가가니까 이제 그 소리가 커지고 이거 확실히 밖에서 나는 소리다라고 인지를 해서 당시에 이제 수키가 키가 작았으니까 창문 밖으로 무슨 일인지 내려다볼 수가 없으니까 옆에 어머니 화장대 의자를 살짝 빼서 올라가서 밖을 내려다봤는데 1층 들어오는 현관 앞에 하얀 머리에 하얀 모시한복 같은 걸 입은 할머니가 서서 현관 쪽을 보시면서 막 통곡을 하고 계시더래요. 아이고 아이고 너무 서럽게 통곡을 하고 계셔서 근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할머니가 울고 계시니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의자에 내려가서 어머니를 흔들어서 깨웁니다. 엄마 일어나봐.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잠에서 깨셔가지고 수키야 그래 무슨 일이니? 하고 물으셔서
밖에서 어떤 할머니가 막 울어 하고 이제 누워있는 엄마 팔을 잡고 이제 끌어당겼대요. 네, 누가 울어? 어디서? 하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잠결에 이제 몸을 일으키시고 수키는 밖에서 계속 울잖아. 소리 들리잖아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수키를 가만히 내려다 보시더래요. 어머니는 아무 소리를 못 들으셨던 것 같아요, 아마도. 밖에 한번 봐봐 하고 이제 어머니 손을 끌어서 창문 쪽으로 갔는데 어머니가 이제 창문 밖을 이렇게 내려다 보시더니 또 아무 말 없이 수키를 내려다 보시다가 아버지를 깨워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래요. 어머니랑 아버지랑 한참 얘기를 하시는 그 와중에도 밖에서는 계속해서 통곡 소리가 들리고 엄마 나 너무 시끄럽고 너무 무섭고 무슨 일 있는 것 같아 하고 막 찡찡거렸더니 어머니가 이제 수키를 꼭 안아주면서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니까 괜찮아 이렇게 달래주셨대요. 그렇게 이제 어머니는 그대로 일어나셔서 아침 준비를 하시고 아버지는 이제 가게에 나가실 준비를 하시는데 아니 저렇게 우시는데 할머니가 저렇게 서럽게 우시는데 엄마 아빠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생각하다가 일단은 엄마 아빠가 가게 갈 때 같이 나가니까 1층에 가서 할머니한테 왜 우시냐고 여쭤봐야겠다. 내가 이제 달래드릴 수 있으면 달래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수키도 이제 양말을 꺼내가지고 엄마한테 신겨달라고 어머니께 가지고 갔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수키는 오늘 엄마랑 집에 있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양말을 다시 넣어두셨대요. 그래서 왜? 라고 이제 물어봐도 어머니는 그냥 웃으면서 머리만 쓰다듬어 주시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빠 나도 따라갈래 나도 같이 갈래 해도 아버지는 오늘은 집에서 엄마랑 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고 근데 이제 그날뿐 아니고 수키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돼요. 근데 그 통곡 소리는 계속해서 들렸대요. 그래서 학교 갔다가 이제 돌아온 오빠들한테 1층에 할머니 도대체 왜 우시는 거냐 물어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오빠들은 야 할머니가 어디냐 라고 하다가 어머니 눈치를 한번 쓱 보고 입을 꾹 담고 아침마다 이제 또 어머니께서 일어나시면 오늘도 할머니가 우시니? 라고 물어보면 응 계속 울고 계시잖아 왜 맨날 물어보는 거야 이런 걸 이제 며칠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을 그렇게 우는 소리를 듣고 집에서 어머니랑 둘이 지내다가 어느 날 며칠 뒤에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날은 몸이 너무 개운하더래요. 그래서 기분 좋게 눈을 떠서 아침을 준비하신 어머니 뒤에서 조잘조잘거리고 오빠들이랑 장난치고 하다가 문득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할머니 안 우신다. 엄마 이제 할머니가 집에 갔나 봐.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할머니 우는 소리 안 들려? 응, 안 들려. 나 가서 한번 보고 올게 하고 이제 방으로 가가지고 의자를 밟고 내려다 보는데 1층에 아무도 없더래요. 할머니 진짜 집에 가셨다?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안도하는 얼굴로 수키를 꼭 안아주시면서 다행이다고 너무 다행이다 그러고 막 등 쓰다듬어 주셨대요. 네,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신 아버지께도 어머니가 이제 기쁜 얼굴로 무슨 말씀을 막 하시고 아버지도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시더니 안 그래도 혼자 일하려니까 영 힘들었는데 잘 됐다 이러면서 막 웃으셨대요. 수키가 이제 집에 있는 며칠 동안 어린 수키를 혼자 둘 수 없으니까 어머니가 같이 계셨잖아요. 예. 그동안 이제 아버지께서 혼자 가게를 보시느라 힘드셨던 거죠. 그래서 아침을 먹고 오빠들이 먼저 학교를 가고 수키도 오랜만에 나가니까 이제 기분이 좋아서 양말 신고 좋아하던 옷도 이렇게 빼입고 아끼던 신발도 신고 현관문을 딱 여는데 순간 문 밖에서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차가운 한기가 훅 들이닥치면서 수키 다리부터 머리끝까지 순식간에 감쌌대요. 그게 수키 눈앞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수키를 보고 있는 건 아니고 수키가 그것의 옆모습을 보고 있는 형태였어요. 그게 그 상태로 문 앞에서 슥 하고 몸을 돌려서 3층에서 4층 올라가는 계단을 또 거꾸로 돈 채로 한 걸음 슥 탁 하고 그렇게 뭐 한 두세 계단을 더 오르더니 또 연기처럼 사라졌대요. 그게 아주 근처에 온 거는 처음이었는데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되는 한기가 느껴지더래요. 아이고 웬 한여름에 이렇게 찬 공기가 들어오니 비가 오려나 하시면서 이제 뒤에서 어머니께서 신발을 신으시고 수키 손을 딱 잡았대요. 보통 그것들이 한기 그런 걸 몰고 다니긴 하는데 자기 머리카락이 이렇게 살짝 흔들릴 정도로 정말 말 그대로 뭐 바람 수준의 한기는 처음이었었다고 해요.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스키는 빨리 이제 그걸 털어내버리려고 노력을 하면서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거는 이제 며칠 동안 눈앞에서 자기 앞을 지나다녔고, 또 말도 안 되는 그 향기가 계속 느껴졌고, 당시에 한여름이었대요. 한여름이었는데 문 앞에 지나갈 때면 그 향기가 막 느껴졌다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일부러 문 앞에서 바깥 소리에 이제 귀 기울이면서 발소리가 사라지길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나가는 분도 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스키도 의식적으로 이제 그걸 피한 거죠. 너무 가까이 오니까. 그러다가 이제 오빠들 방학이 됐고 가족끼리 시골에 여름 휴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이제 시골에서 먹고 자면서 신나게 놀다가 올라올 계획이었고, 며칠은 큰일 없이 재미난 친척 언니 오빠들이랑 재미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10월쯤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어머니가 받으시고 심각한 표정으로 한참 무슨 얘기를 하시더니, 수화기 너머로 얘기를 하시더니 수키한테 마당에 계신 아버지를 불러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마당으로 나가서 아빠, 엄마가 와보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무슨 일인데 그러냐 하면서 이제 집에 들어오시고, 그렇게 어머니는 수키 보고 나가 있으라고 등을 떠밀고 문을 닫으시더래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 부모님이 어딘가를 갈 채비를 하고 나오시더니 수키랑 오빠들을 불러놓고 어른들 말 잘 듣고 있어. 엄마 아빠는 잠깐 일 좀 보고 올게 하시더니 이제 급하게 차를 타고 가시더래요. 네.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몇 밤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안 오시니까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섭잖아요. 오빠들도 있고 친척 언니 오빠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지만 엄마 아빠가 없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그냥 막 서럽고 무서워서 친척 어른들이 이제 막 모인 자리에 엄마 아빠 보러 갈 거라고 떼를 쓰고 막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자다가 어른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수키가 깨요. 정확한 얘기는 나중에 오빠한테 들은 거지만 어른들이 그래서 전부 죽었대? 아유 흉측해라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자기 새끼한테까지도 그러고 본인도 옥상에서 그랬대 이런 얘기들이 오간 거예요. 당시에 이게 동네를 좀 떠들썩하게 했었던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4층에 살던 그 집의 아드님이 가족들을 해하고 본인도 이제 스스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부모님이 전화로 이제 전해 듣고 급하게 올라가셨던 거죠. 아마 이제 집을 빨리 이사해야겠다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분명히 또 뭔가가 생길 거고, 그러면 수키한테 분명히 안 좋을 거니까 빨리 이사를 가야겠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 그렇게 이제 며칠이 지나고 방학이 끝날 때쯤에 부모님이 오빠랑 수키를 데리러 오셨어요. 당시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몰랐던 수키가 차에서 내렸는데 1층 현관 앞에 며칠을 오시던 할머니가 계시더래요. 네. 그때 당시에는 서 계셨는데 털썩 주저앉아서 현관 쪽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수키가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고 있더래요. 울지도 않으시고 어떠한 소리도 미동도 없이 그냥 주저앉은 채로 안쪽만 쳐다보고 계시더래요. 그 피눈물을 보고 수키가 또 순간 깨닫죠. 아, 저 할머니도 사람이 아니구나. 근데 너무 슬퍼 보였대요. 그 슬픈 감정이 순식간에 이제 수키한테까지 전해져 들어와서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그 할머니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얼굴은 쳐다보면 안 되고 더 이상 눈을 마주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계단을 올라오는데 한동안 이제 계단에서 차갑게 느껴지던 그 한기가 안 느껴지더래요. 그렇게 집에 들어오니까 상자들이 막 쌓여 있고, 이게 뭐지 싶은데 갑자기 이제 이사를 간다고 하시고, 우리 내일 이사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때 수키가 이제 이사를 온 게 제가 살던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만났던 건데, 어쨌든 그렇게 밤에 잠이 들었어요. 수키는 아침에 이제 시끌시끌한 소리에 눈을 떴는데 이미 짐을 옮기고 있었대요. 시간은 대충 늘 부모님과 같이 집을 떠나던 그 시간쯤이고, 당시에 이제 여름이었어서 그냥 내복 차림으로 어머니가 밖에 오빠들이랑 나가 있으라고, 아무래도 방해되니까 밖에 나가 있어 이래서
오빠들이랑 같이 밖으로 나와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1층에 내려올 때까지 그걸 못 봤대요. 그리고 이제 현관 앞에 내려와서 또 한 번 깜짝 놀라죠. 할머니가 그 자리 그대로 앉아서 계속 현관 쪽을 쳐다보고 계셨거든요. 그렇게 이사를 하고 이 일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때는 수기가 이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크게 생각은 없었는데 이 친구도 이거를 많이 공부하면서 이것들의 특징들을 좀 알게 된 다음에 생각이 드는 부분, 이건 추측이긴 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들 때문에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고, 사실 이렇든 저렇든 범죄는 용서받지 못할 일이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뭔가에 쓰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누가 평소에 뭐 이렇게 할 행동이 아닌데 뭐 엉뚱한 행동을 한다거나 엉뚱한 말을 한다거나 그러면 우리 막 야, 너 뭐에 쓰였어? 막 이런 말들 하잖아요. 아마도 그랬던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 더벅머리에 그것이 계속 천천히 뒤로 걸어 올라가서 누군가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게끔 하고, 그런 것들이 꽤 있다고 해요. 이게 본인 스스로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홀리게 해서 나쁜 행동을 하게끔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한다고 하고, 아마도 그 울고 계시던 할머니는 돌아가셨다던 이제 그 주인 할머니가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걸 보고 어떻게 될지 아시니까 이제 그거를 본인이 막지는 못하시니까 계속 통곡을 하셨던 거고. 예. 그러고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는 모든 걸 다 잃으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왜 뒤로 걸어 올라갔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요. 거꾸로 행동하는 것을 뭐 그 전이나 후나 한 번도 못 봤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의 시간이 거꾸로 흘러갔던 건지 아니면 거꾸로 행동을 했던 건지는 미스테리이긴 한데, 혹시라도 뭐 귀족님들 중에서 거꾸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걸 알려주신다면 저희가 조금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행동한다. 그러니까 귀신의 행동에 사실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왜냐면 워낙 네. 비슷한 그런 행동들도 많이 하고 네네.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행동들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예. 이렇게 거꾸로 행동하는 거는 왜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귀신은 거꾸로 박수치고 뭐 거꾸로 맞죠. 말하고 뭐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수키는 여태까지 봐왔던 것 중에서 거꾸로 행동하는 거는 이 존재 하나뿐이었어서 도대체 그게 왜 그랬던 건지는 아직도 의문이 풀리진 않는데, 근데 이게 수기가 이렇게 생각이 정리가 된 후부터 지금까지도 좀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부모님한테 얘기를 뭐 했더라면, 아니면 이모한테라도 얘기를 했더라면 혹시라도 이게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참 이게 귀신을 본다는 거는 특별한 능력이긴 해요.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능력이 있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대부분 하신단 말이죠. 예, 일이 지나고 나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든 건데, 어린 나이여서 솔직히 얘가 어떤 생각을 했든 간에 이게 해결이 되진 않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 그럼요. 저도 이제 네. 그런 생각으로 위안을 주긴 했는데 본인은 계속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있는 거고 아닌 네. 일이 있는데 영적인 거는 대부분 막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누가 믿어줄 거며, 만약 경찰한테 신고를 미리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귀신이 악기가 이제 빙의가 될 거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라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누가 믿어주질 못하죠. 솔직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도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생각하시겠지만,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전혀 코웃음도 안 치실 거잖아요. 그냥 그런 일이 있겠냐 싶으실 텐데, 당해본 사람들만 알 것 같아요. 저도 뭐 맞아요. 요즘에 조금 아이고. 약간 그런 게 있긴 한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짬빠님도 귀신이라는 존재를 저도 이렇게 공포방송 하면서 막 이렇게 보면서 네.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네네. 귀신 보시는 분 옆에 있으면 영향을 받아요. 그거는 저는 인정은 해요. 어느 정도. 같이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네. 내가 원래 이 상황에서 보질 못하는데 같이 있다 보면 나도 뭔가 보거나 듣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제일 좋은 거는 신경을 안 쓰는 거라고 해요. 근데 그 신경 안 쓰는 게 정말 힘들죠. 이게 말로는 신경 안 쓰면 되지 않냐 이러는데 정말 힘들 거예요. 네, 저는 또 이게 후각에 또 연관이 돼서 자꾸, 근데 이게 안 보는 거는 눈을 감고 안 볼 수 있다 쳐도 이 냄새. 냄새는 어떻게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괜찮아지기를 바라보고 맞죠. 있어야죠. 네. 일단은 짬빠님도 하실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는 게 이제 이 부분이에요. 시청자분들이 일단 수키님의 이야기를 대부분 많이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짬빠님도 이제 영향을 어느 정도 좀 받고 계신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네. 어쩔 수 없다 보니까. 근데 일단은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는지는 좀 더 지켜보고 또 나중에 한번 네.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 생각을 또 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빨리 이게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너무 좋은 일로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오늘 짬빠님 너무 섬뜩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듣고 계신 수키님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책감 가질 일이 1도 없다라는 거 수키님의 네. 잘못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짬빠님 같이 또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이고 수키님도 너무너무 네. 감사드리고 우리 또 짬빠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짬빠님도 저한테 따로 카톡을 주시긴 했었어요. 요즘에 이런 걸 너무 많이 느끼고 냄새도 나고 보기도 하시고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따로 예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키님의 이야기처럼 결국에는 귀신 보는 분들이 내가 이거를 보고 느끼기에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 생각도 그거예요. 하늘에서 하는 일 있잖아요. 결국에는 일어날 일들. 그런 일어날 일들을 막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혹여나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유 내가 그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거나 말을 했더라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생각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면서 이번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